자주국방은 이스라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작지만 강한 군대. 계속 비핵화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 믿고 핵 무기를 개발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유럽이 아닌 다른 데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 근데 이 핵추진 잠수함 여기에 SLBM, SLCM 뭐 이것을 탑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제 미사일 하면은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게 ICBM이잖아요. 원 대륙간 탄도탄. 거기에는 이제 로켓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추진력으로 쏘아 올린 다음에 대기권 밖까지 이탈해 가지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목표 지까지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다는 탄두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추진력으로 이제 발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ICBM이라고 하는데 그 ICBM을 잠수함에 숨긴 게 SLBM이에요. SL,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탄. 그 잠수함에서 쓰면 더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쓸지 모르니까. 육상에 있는 핵시설은 다 대강 파악하고 있거든. 뭐 터널 속에서 기차로 나와서 빡 쏘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식별이 안 되지만 거의 다 핵기지를 영변이나 어디 시설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거를 감추는 게 SLBM이라며요. 거기는 핵탄두를 크게 할 수 있어요. 네. 핵탄두를 크게 하려면은 잠수함을 크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야 돼요. 지금 뭐 김군옥함이나 디젤 잠수함 이런 걸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싣겠다. 지금 SLBM을 여러 가지 개발을 했어요. 북극성 1형, 3형, 4형, 5형, 미니 SLBM 다 개발해 시험 발사했어요. 네. 그거를 빨리 잠수함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김정은이 야 빨리 왜 진도가 안 나가 그렇게 막 다그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일단 집어넣은 거예요. 개조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잠수함을 개조한다는 거는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큰 미사일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계속 병행해서 만들겠다 이거예요. 네. 그게 SLBM이고 그 다음에 핵무기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만 사용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네. 그 비참한 무기 실상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SLBM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ICBM 쏴도 내가 먼저 쐈으니까 나 이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SLBM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보복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SLBM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SLBM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거든. 거기 SLBM은 탄두가 크잖아요. 그건 전략 핵무기라고 전략 핵무기. 그걸 쓰면 도시가 어느 중소도시는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한 번만 사용했는데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작년부터. 아니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 못할 것 같아? 좀 조그맣게 해가지고 전술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위력이 작은 걸.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잠수함에서 SLCM은 비교적 미사일이 작아요. 탄두도 작고. 거기다가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싣겠다. 그것이 SLCM이에요. SLBM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목표가 하는데 SLCM은 물속에서 발사하면은 이 스키밍이라고 시 스키밍 바다로 이 저고도로 비행하고 육지에 가서는 뭐 터컴이라 해가지고 GPS로 위치를 받아가지고 비행해요. 이거는 조그만 소형 제트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요즘도 그동안은 뭐 음속 이하였는데 최근에는 뭐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음속 이상인 거 몇 배 되는 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가지고 전술 핵무기를 거기다 싣겠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엊그저께 이제 1월 달에도 순찰했잖아요. 동해 가서. 그때 화살 2형 뭐 그랬잖아요. 그 전략 순항 미사일에 거기에 불화살 그랬다. 불화살. 불화살 하면은 그 아마 핵무기를 싣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잠수함에 지금 김군옥함 한 3,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SLBM도 싣고 그 다음에 SLCM도 싣겠다. 그래서 네. 우리는 엄포 아니야. 우리는 SLCM은 전술 핵무기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위력은 하지만 이건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해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핵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 이런 북한의 핵 위협 이것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핵공유, 미국의 나토식 핵공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우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나토식 핵공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핵무기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의사 결정이 핵 발사하기까지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한다고 해도 미국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럼 미국은 SLBM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핵사령관, 잠수함장 이게 항상 라인업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놔도 사실은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더굴 대통령이 아이씨 우리 개발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 하는 여론이 지금 막 들끓고 있죠. 네. 일단 이걸 이제 비대칭 무기라고 또 다른 말로 하죠. 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게 비대칭.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 대칭 무기인데 탱크 같은 거 우리도 가지고 있고 저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대칭 무기가 핵이란 말이죠. 근데 이 핵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이제 지금대로면 미국이 이제 대신 핵을 쏴줄 테니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서로가 망하는 일인데. 작년 7, 8월경에 푸틴이 핵무기를 가지고 만지작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핵 쏘는 거 아니야? 뭐 핵 전투부대에다가 점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결국엔 사용 못 하죠. 자기도 핵무기를 대량 살상무기 하면서 영어로 MAD 그러잖아. Mutual Assured Destruction. 대량 살상무기인데 상호 확증 파괴란 얘기예요.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SLBM을 뭐 끝까지 만들어가지고 핵잠수함 만들어 집어넣겠다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미국에서 공격받으면은 자기 물속에 있는 SL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그래 상호 확증 파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만에 하나라는 설마 그렇게까지 쏠 수 있을 기술력과 그런 어떤 실력이나 기술력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북한을 이렇게 좀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렇죠. 예, 이게 결국 핵을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무섭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두렵다 이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쥐도 고양이가 쥐를 먹을 때 도망갈 구멍을 마련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하는데 저렇게 계속 우리도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한미 연합 쓰려고 그러면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에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런 걸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 핵무기라는 걸 한 번 사용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당하면은 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핵무기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만 사용했는데 그거를 김정은이는 무슨 소리야? 나도 사용할 수 있어. 그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하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발악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 생각이 우리가 드니까 이게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전인대 회의에서 중국도 이제 국방비를 증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홍콩에서 또 급락이 나왔는데 대만 거기서 이제 평화 뭐 이런 것들도 삭제했다. 네, 평화 통일 뭐 이런 것을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으면서 좀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불안을 일부러 이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 이게 독재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지금 경제가 엄청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력을 증강해가지고 남사군도가 사실 자원의 보고예요. 뭐 석유 매장량이 2위라고 하고 뭐 가스 정량이 6위고 그다음에 어획량도 10% 정도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찾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오지 마 이렇게 봉쇄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도 불안하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불안하면은 시진핑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막 무단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미국은 충돌 안 할 수가 없고 나가기 전에 눈에 가시같이 있는 게 대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빨리 대만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계속 또 대만 건들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단결하고 있잖아요. 그걸 힘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시진핑도 장기 집권이 목표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는 미국도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한미군 그렇지. 이것이 동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원점 타격이라는 측면에서 또 중국이 한국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혹은 북한과 중국이 함께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 이러한 것들이 전쟁 시나리오로 자꾸 번져가고,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제 던져지는 게 이제 핵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을 좀 허용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계속 핵 유도를 하시는데 우리 이제 뭐 이 정도면 군사 전략가 얘기하셔도 되겠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한미일이 계속 대동단결하자. 이거는 미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불장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조심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정보로 들어서면서 한미일이 계속 뭐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아니 북중러는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일은 미국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쏠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논리적으로, 아니 우리도 북중러 대응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남사군도 쪽에 이제 대만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도 굉장히 치명타란 말이죠. 우리는 한미 동맹 혈맹이라고 해고 지금 70년이 넘게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너 이 대한민국도 좀 참여해라 전쟁에,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들은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고 28,500명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 병력도 대만 전쟁 이러면 일부 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 참여하면은 중국에 가만히 있겠어요? 너 한국 경거망동하지 마. 본토에서 바로 미사일을 때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남한이 불안하고, 북한은 또 그걸 활용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그쪽에 도와주고 하면은 공백이 생기면 우리를 또 북한에서 건들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정학적인 이 여건을 잘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얘기하는 게, 자주국방은 이스라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작지만 강한 군대. 네. 그래서 뭐 4차 중동전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몇십 년을 지금, 이번에 하마스 이거는 뭐 전쟁도 사실 아니고 뭐 그건 게릴라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했단 말이죠. 네. 아주 비밀리에 했어요. 근데 미국을 몰래 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를 수가 없죠. 그러나 눈 감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이제 우리 여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정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뭐 저는 항상 독일이 동방정책, 서방정책 하는 것 같이 주변국을 다 우리 도우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우리는 뭐 미국에서 완전히 경제 차단을 하고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 허용했어요.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 개발할 때 뭐 경제 제재를 했는데 불과 1, 2년 만에 다 풀어줬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알고도 모른 척 했어요. 북한은 2003년부터 육자회담 만들어서 계속 비핵화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 믿고 핵 무기를 개발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핵이 없으니까 완전히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요즘 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그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어떻게 정부나 아니면 그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군사적으로 큰 위협으로 보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보고 아니면?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도 강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연합훈련하면서 말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북한이 핵 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핵을 쏠 경우에 대비해서 관련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만큼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최강 미국한테 대들어가지고 재미 본 나라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미 연합 전략을 잘 유지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말싸움을 하니까 국민들은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 남한도 힘으로 누르겠다, 북한을. 그러니까 막 저항하는 거죠, 북한에서. 그래서 국민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하루빨리 자기들의 분수를 알고 이렇게 좀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날로 쳐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군사력, 뭐 항상 우리는 뭐 좋다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국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방산 수출하는 거 보면 또 대단하잖아요. 네. 그거는 국뽕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얘기는 팩트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뭐 육군의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베스트셀러란 말이죠. 미국 뭐 독일 이런 데를 다 제끼고 지금 유럽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에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FA-50 공격기, 그다음에 잠수함도 막 여기저기 살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발전이 된 거예요. 무기는 우리 손재도 좋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계속 성능 개량하고 또 정비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전쟁 준비를 해왔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해군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왔다. 네. 그렇게 하면 비축 물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그 경쟁 상태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무기가 탄생되었고 이제는 국민들도 야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 그거 팔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년 내내 그 전투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거를 결국엔 팔잖아요. 무기가 좀 미국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고가 무기를 많이 팔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무기는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이런 길을 택해야죠. 인류 역사상 전쟁은 끊임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 반전운동자는 야 뭐 무기 팔아서 되겠느냐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트렌드가 그래요. 미국 1등 뭐 중국 뭐 이 프랑스 이런 데는 무기 팔아가지고 굉장히 그 경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동안 개발은 노하우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뭐 잠수함도 팔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등치가 크니까 한 척 1조 이상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 좋아할 겁니다. 네. 지금 이 방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우리 그 남북 관계 그 긴장 상태에서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해서 이제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을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이 최고의 방산 국가니까 제끼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나요? 벌써 이제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뭐 2022년도에 173억 불 수출했잖아요. 폴란드 쪽에. 그때 되니까 막 EU에서 긴장했어요. 야, 이거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어젠가 또 뉴스에 나오는데 앞으로 무기 자금률을 50%로 늘리겠다 그랬어요. EU에서. 그럼 EU 시장을 우리가 지금 침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수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뭐 잠수함은 독일 기술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기분 나쁜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특히 EU는 지금 뭐 한국에서 뭐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EU는 저렇게 지금 대동단결해가지고 우리를 막으려고 해요. 자금률을 50% 늘리겠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빨리 우리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유럽이 아닌 다른 데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진두지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방송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통상적으로 물 들어올 때 누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폴란드 수출이 너무 뭐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수출입은행 한도가 자산 한도가 15조였는데 그걸 이번에 고쳐가지고 국회에서 25조 늘렸기 때문에 네. 올해는 숨통이 좀 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지금 우리 그 군사력, 군사 기술력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들 뭐 우리 방산 수출하는 걸 보면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고 우리의 군대 그러니까 군사력이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게 일본하고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나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헌법 구조에 자기들은 군대라는 명칭을 사용 안 하겠다. 그냥 자유대예요. 셀프 디펜스. 그래서 해상 자유대, 뭐 육상 자유대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외부에서 쳐들어온 것만 받겠다. 근데 아베 총리 때 거의 바꿨어요, 이제. 무기도 수출 못하게 됐었는데 무기도 수출하는 걸로 2014년에 법을 바꿨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템포로 군사력 증강하고 있어요. 근데 해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 일본의 3분의 2 정도예요, 우리가. 3분의 2. 그런데 우리가 이제 GDP의 2.8%, 2.678 이 정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네. 군사비를. 일본은 GDP의 아베 때까지 GDP의 1%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그걸 네. 바꿨어요, 또. 바꿔가지고 향후 5년 이내에 작년에 이제 그 관련 국방 개정 그 법률 규정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GDP의 2%까지 올리겠다. 지금 1%만 돼도 우리하고 대등 또는 더 많아요. 근데 이 2%가 올리겠다는 거는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이미 우리보다 해군 같은 건 능가하고 우리가 많은 거는 병력이에요. 우리는 50만 명이고 거기는 25만 명. 그러나 뭐 일본이 그거 느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보면은 야 이거 우리만 계속 눈치 보고 있다가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뭐 큰일 당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아직도 한국을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뭐 자기 속국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뭐 한알령도 지 맘대로 내리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속으로는 항상 우리는 지배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멀쩡하게 독도는 시루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모든 데 다 선전하고 있고. 네? 지금 웃기는 그 스탠스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기억에 우리 비행기, 전투기들이 북한을 상대로 싸우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일본과 싸운다거나 중국과 싸운다 했을 때 가서 뭔가 공격은 할 수 있는데 돌아올 수가 없다. 옛날에 그 6.25 때 그랬잖아요. 6.25 때. 우리가 낙동강 전투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F-15K 같은 경우는 독도 정도 출격하면 가서 20-30분 정도밖에 작전 못하고 이어도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이 정도밖에 작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름 넣는 그 급유기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중 급유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부강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리고 전투 역량이 그만 갖춰졌다는 얘기지. 아무튼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 싸운다면은 거의 미국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 군사력과 관련해서 그 밀리터리 덕후라고 그러나요? 밀떡이라고 그러던데 그분들을 보면은 진짜 별의별 가상 상황을 그래서 전쟁을 만든 가상 시나리오 전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는 무역 전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역 전쟁. 무력 전쟁은 어지간해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러시아도 무력 전쟁 일으켜 놓고 지금 끝을 못 맺잖아요. 끝을. 출구를 못 찾고 있잖아요. 네. 하여튼 말씀 들으면서 북한이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핵도 결국은 가지게 됐고 지금 준비 중인 핵 추진 잠수함도 결국에 갖게 되면 갈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조급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대포권 3 이상 되면은 항공모함 전단이 4개가 와요. 미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다. 항공모함에 뭐 스텔스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투기가 엄청난 성능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2017년도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이제 다 했다 했는데 사실상 핵 잠수함에 핵무기를 숨겨야 이게 이제 실질적인 완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무장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해군. 그래서 처음에 개전 초에 일어날 수 있는 미군의 항공모함 오면은 그걸로 공격하겠다. 핵무기 전략 순항미사일 이런 걸로 항공모함 공격하겠다. 그다음에 뭐 미군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주요 항구나 이런 데는 핵 어류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면 계속 핵무장 강화하는 거예요. 해군.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뭐 우리한테 기분이 나빠가지고 철수한다는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픈 것이죠. 그래서 미군하고 잘 지내면서 우리도 미군이 떠났을 때 대비해서 자강력을 키워야 된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거론이 많은 게 핵잠수함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그다음 뭐 한국마음은 얘기가 됐었는데 돈이 좀 많이 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해서 가자. 외국에 사오면은 그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추세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수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원거리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겠다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북의 위협 이러한 것들이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알게 됐고요. 하여튼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고 방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문근식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그 잠수함 함장님이셨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